네, 앞서 김주영 윤설 기자의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내일부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50명 이상만 대상이었던 법이 그 이하 또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이 되는 건데 내일부터 당장 적용이지만 경영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노동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 찬반 논란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 시간 양측의 입장을 저희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예가 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경영계에서는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미뤄달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더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요? 예.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수가 83만 개가 넘습니다. 네, 예. 정부는 이제 겨우 16,000개소에 대해서 컨설팅을 했고요. 그래서 50인 미만 사업장 수 대비로는 1.9%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올해 초에 고위험 사업장 8만 개소를 지정을 했는데 그마저도 대부분 컨설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최소한 고위험 사업장만이라도 컨설팅을 받은 다음에 법을 시행해야 현장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50인 미만에서 준비 못한 이유를 조사를 해봤더니 전문 인력 부족이 가장 크게 나왔습니다. 예예. 근데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뭐 정부 컨설팅을 받아도 이를 현장에서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안전 전문 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자금 사정에 여유가 없고 그래서 인건비 부담이 되고 더구나 대기업 등에서 대거 채용을 하는 바람에 중소기업은 전문 인력 구하기도 쉽지가 않은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준비 부족 사항들이 개선되고 난 다음에 법을 시행해야 범법자만 양산하는 문제를 피할 수가 있다라는 예. 점에서 법 적용을 위해서 2년간의 준비 기간을 더 달라 이런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또 고위험 사업장만이라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이미 중대재해법 공포 후 3년의 기간이 이미 있었고 또 준비할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충분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글쎄 50인 미만 사업장이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시간만 주었다고 해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예. 저희 중소기업 중앙회가 그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요. 80%가 아직 준비를 못했다고 합니다. 네. 하물며 영세 소상공인 중에서는 아직 또 자신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처음 알게 된 분들도 많다고 하고요. 실제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부 컨설팅 지원이 올해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들도 지난 3년간 뭐 어려운 여건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예예.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방대하고 이래서 이를 충족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런 목소리들을 전하고 있는지요? 네. 현장에서는 지금 뭐 코로나 시기를 어렵게 버텨왔는데 예예. 이후에 이제 물가도 오르고 이자율도 오르고 그다음에 내수는 이런 침체된 상황에서 감옥과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겠다 이런 절규가 이어지고 있고요. 예. 일부에서는 뭐 폐업 공포가 과장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을 상대로 형사처벌을 강하게 하면 폐업이 속출할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뭐 대표가 영업, 생산, 판매 이렇게 1인 다역을 수행하잖아요. 예예. 그런 중기 대표가 실형을 받게 되면 뭐 폐업으로 직결된다고 보고요. 설사 뭐 실형이 선고되지 않더라도 수사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장기간의 수사 그리고 재판 대응, 재판 대응을 위한 출석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영 공백이 이어지면 결국 폐업의 가능성은 늘어나지 않겠어요? 예. 예, 더군다나 대기업처럼 뭐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형사처벌이 집중될 것이다라는 이런 걱정이 널리 퍼져 있고요.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로 경영 책임자 부재로 만약에 사업자가 폐업을 하게 되면 결국 실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 노동계 입장을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주로 건설 제조업에서 그동안의 중대재해법 해당 사항이 있어 왔기 때문에 확대 네. 적용이 돼도 카페나 식당 같은 업종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네. 정부가 공포를 조장한다. 이게 이제 노동계에서 주장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그거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중대재해는 뭐 사망 사고 외에도 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그리고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이런 경우에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카페나 식당 같은 사업장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누구도 확신할 수 없고요. 특히 대부분의 중대재해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례들을 살펴보면요, 뭐 아파트 그 지하실에 1.5m 높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하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굴착기하고 담장 사이에 끼어서 사망하기도 하고,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들도 많거든요. 예. 어찌됐든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지금 이 제도가 시행이 되는 만큼 현장에서는 당연히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먼저 이번에 이제 적용 유예가 무산이 됐지만요. 예. 언론에 보면은 2월 1일 국회 본회의가 다시 예정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야가 서로 양보해서 법 적용을 2년 늦추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뭐 정치권이 모두 민생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중대재해로 인해서 1년 이상 징역이라는 강한 그런 형사처벌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폐업할 수 있는 그런 우려, 공포를 덜어주고, 그다음에 근로자 실직 걱정을 덜어주는 것만큼 중요한 민생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중대재해는 노사 공동 책임입니다. 기업은 위험시설 장비 교체, 이런 자체 예방 투자를 늘리고 근로자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산재 사고를 줄이려면 근로자들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예. 안전은 절대로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게 되면 작업 속도가 저하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 경영 책임자는 이로 인한 이윤 감소를, 그리고 근로자는 임금 감소를 감내해야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세 번째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는 산업안전정책 패러다임을 사고 이후의 수사, 감독 등 처벌이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서 예방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능사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방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중소기업들이거든요. 그런 예.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득보다 실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방 지원 확대가 정답이라고 봅니다. 근데 정부 예산을 보면은 작년 말 현재 산재 보상 및 예방 기금의 누적 적립금이 한 24조 8천억 정도 되고요. 여유 자금이 한 7조 8천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 기금 1년 예산의 약 17%만 예방 활동에 쓰인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전 예방 지출을 늘려야 산재가 감소하고, 그럼으로써 사후 보상이나 처벌이 줄어든다. 이건 상식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듯이 중소기업은 예방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기업이 대다수이니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예방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경영계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이명루 인력정책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경영계의 입장을 저희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조속한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미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노동계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됐던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된 지 3년이 지났고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500명대로 줄었다는 이런 집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중대재해법 시행의 효과가 얼마나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그 법 시행 이후에 경제단체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안전 담당 부서 설치가 30%가 증가했고 안전 전담 인력을 둔 기업도 2배나 증가했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 노동자들에게 작업 중지권을 부여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조치를 요구하는 하청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기업도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 민주노총 소속의 현장을도 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가 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노총의 여론조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현장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것을 보면 79%가 나온 것인데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로 시행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데 다만 중대재해 숫자는 획기적으로 줄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그래서 법이 제정되고 조금 감소 추세가 있었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무력화 시도가 계속되고 있었고 또 법 적용으로 재판까지 진행된 거는 현재 13건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 시행 이후에 현장의 안전 조치에 대한 기반이 지금 조금씩 구축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이번에 시행돼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그 법 시행의 효과가 단순히 중대재해 숫자로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법이 엄정하게 집행되고 유의미한 판결이 계속 나오면 법 시행 효과가 제대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한국의 중대재해는 아시다시피 50인 미만 그리고 50억 미만 사업장에서 80%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줄이려면 이 50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50억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내가 어느 사업장에 다니느냐, 큰 기업에서 일하느냐, 작은 기업에서 일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차별받지 않고 모든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 시행은 되어야 합니다. 예. 그러면 이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현장에 어떤 변화가 좀 생길 것이라고 기대를 하시는지요? 그 중대재해 80%가 50인 미만 그리고 50억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왔었습니다. 예. 수십 년 동안 정부가 제대로 된 감독이나 지원 대책 없이 방치되어 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법이 확대 적용되면 방치되어 왔던 작은 사업장에도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진행되고 그리고 정부 지원도 집중되면서 최소한 정근대적인 재해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기업에서 일하던 작은 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차별받지 않고 보장되는 문화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한 부분이라도 이 법 전면 적용으로 해결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경영계 입장을 조금 전에 들어봤습니다만 경영계 입장에서 좀 질문을 드리면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고 그 부담이 결국에는 폐업이나 해고 등으로 어떤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제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하는 첫 번째 단계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인데 예. 5명 이상 일하는 빵집이나 카페에서 이런 사망사고나 중대재해 발생한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에서 60인, 70인 기업도 있고 그 이상의 기업도 있는데 폐업을 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나왔습니다. 예. 해고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50인 미만 사업장 83만 개 중에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0.3%도 안 되고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법 위반을 따져서 처벌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내일부터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법 현장에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글쎄 어떤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작년 3월에 노동부가 50인 미만 기업 1,400여 개 사업장 실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법 이행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기업이 80%였었고 예. 법 시행 전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곳이 53%였습니다. 그런데 노동부가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경제단체 조사만 갖고 적용 유예를 그동안 계속 준비해오면서 오히려 정부의 시행에 따라서 차근히 잘 준비했던 기업들을 혼란에 빠뜨렸었습니다. 그래서 법 적용 준비를 해야 될 수개월 동안을 허비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그리고 확대 시행되는 법이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예. 먼저 정부가 임시적인 일회성 단기 지원 대책이 아니라 그리고 물량 맞추기식의 그런 보여주기식의 지원이 아니라 근본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50인 미만 사업장 여러 개가 공동으로 안전관리, 보건관리를 하는 공동안전보건관리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렇게 하려면 법 제도도 개선돼야 하고요. 정부 지원 예산이나 대책을 제대로 집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했어야 할 중대재해 담당 수사 인력도 시급히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건 사실 노동자들입니다. 예예. 일하다가 죽고 싶은 노동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요구에 기초해서 위험을 찾고 개선하는 구조를 만들고 정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하고 소통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을 찾아서 노동자도 기업인들도 현장을 안전하게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노동자가 생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예예.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사업장에 제대로 적용돼서 이 사회에 좀 뿌리 깊게 박힌 안전 불감증을 걷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기적이고 임시적이 아닌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노동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미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